네, 그럼 지금부터 밀착 인터뷰 스릴러 살인자 인터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과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착석 전에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촬영. 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영준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살인자 리포트 전시관 감독 조영준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셨길 빌고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다음 조여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백선지열이 맡은 조여정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웅 역할 맡은 정정입니다. 좋은 관람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우 역 배우 김태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동이 있는 드라마 장르에서 섬세한 감정 연출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 스릴러 장르는 첫 도전입니다. 네, 그 소감, 연출하게 된 계기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찍어왔던 영화들이 이제 주로 따뜻한 휴머니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또 제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또 하나의 면모라고 생각하고 찍었고요. 그 어떤 영화든 인물들의 감정과 드라마를 전하는 데는 장르를 불문하고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단지 그 영화 속에서 주어지는 긴장감과 어떤 텐션의 리듬들을 조율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독님만큼이나 배우분들께도 살인자 리포트가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우분들 한 분씩 살인자 리포트의 장점과 영화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여정 배우님. 네, 정말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렇게 이 형식을 가지고도 영화가 2시간이 가능하구나 라고 느꼈을 만큼 본 적 없는 형식의 영화여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피하기도 싶었지만 결국은 도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했는데 결국은 저 모험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성의 배우님.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배우들이 잘하고 감독님이 잘 쓰면 된다면 보시는 관객분들도 충분히 빠져서 보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 마찬가지고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태환 배우님. 책을 처음 보고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주연에 데뷔한 영화라서 많이 긴장되고, 하지만 정말 좋은 배우들과 스태프진들과 감독님과 함께하기에 너무 믿고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우님들도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이 촬영 현장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다시 나섰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효정 배우님. 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스위트룸 세트 안에서 저희가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정말 밀도 있게 집중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정말 상당한 에너지
그러니까 필요했었구나를 다시금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바깥에서 이제 모니터 뒤에서 쉴 때에는 각자의 고민은 감독님을 필두로 각자의 고민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최대한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남매처럼 똘똘 뭉쳐서 영화를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성일 배우님. 에피소드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오는 상태라서 사실 이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텐션을 올리고 싶은데 또 그때 뭐 어떤 약간 느꼈던 것들이 있다 보니 에피소드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너지도 많이 쏟고 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매일 현장을 가는 그 길이 너무 즐거웠고 현장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근데 다만 그 세트장 옆에가 축사가 있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지만 아침에 그 축사의 냄새가 저희를 매일 깨워줬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김태환 배우님.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나 현장이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요즘 처음 이렇게 영화에서 노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촬영 현장의 전 회차를 참여해서 그 연출부장이라는 부캐로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설명을 좀 네네. 드리자면 그 호실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있는 공간이. 그래서 상우 김태현 배우 오빠는 전혀 다른 날 혼자 촬영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 저희 이 정성일 오빠와 제가 촬영하는 날은 사실 오빠가 나오지도 않고 촬영이 없는 날인데도 김태현 배우 오빠가 항상 모든 회차를 전 회차를 아침에 우리랑 똑같이 나와서 촬영을 지켜보고 끝까지 함께 있고 또 본인 촬영 날은 저희 못 가주는데 혼자 또 촬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연출부장이 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각자 이번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기자, 의사, 또 형사 이렇게 전문 직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캐릭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중점으로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성공했던 자료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효정 배우님. 예, 이거는 배우들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건데요. 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어떤 직업군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사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의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안에서는. 그래서 이 산주라는 인물의 지금 처한 상황과 그런 것들 좀 집중해서 상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성희 배우님. 근데 사실 연쇄살인범 사람을 죽이는 걸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뭐 의사라는 거에 있어서의 뭐 전문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체면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은 사실 뭐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훈이라는 인물이 이 캐릭터가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지점들 어쨌든 설득이 돼야 되고 백선주라는 기자를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이 영훈이라는 캐릭터가 선택하는 그 시작점만큼은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 같은 것도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 형사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특색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 직업의
빼고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입체적인 면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메인으로 해서 영화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연기 대결 2인극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게 잘 하면은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집중력을 끌어갈 수 있는 설정이면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좀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파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 사람의 연기로만 채워가야 하는 씬이기 때문에 감독님으로서 이런 연출의 변주를 많이 줄 수 없다는 데서 뭔가 아쉬움 내지는 부담감, 여기서도 어떤 재미를 보여줘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기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된다고? 그걸 누가 투자해 주지? 어떤 배우가 한다고 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나는 한 놈만 뺀다. 예. 오히려 가둬놓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뽑아낸다면 뭔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이야기 형식을 또 극의 형식을 구성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단점이 있죠. 한 공간에서 뭐 공간 이동이 없고 다양한 인물이 뭐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한 가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맨 처음에 다양한 고민들 촬영 감독과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더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두 인물 간에 벌어지는 어떤 긴장감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의 어떤 스릴러물이나 서스펜스물에서 보여줬던 어떤 시각적인 자극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두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딜레마들을 가득 채울수록 더 극이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출했습니다. 먼저 정성을 씨께는 이제 후반부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캐릭터 톤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제 영훈이 딸에게 이게 선주가 이제 딸한테 전화를 건 모습을 이제 영훈이 보는데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연민이라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이게 연출 톤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배우도 이제 후반부에 달라진 내용을 의식해서 다르게 연기하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더 글로리 이후에 이제 이 작품 정성일 때문에 잘 됐다 그렇게 느낄 만한 작품이 아쉽게도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을 또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갈증이 크실 텐데요. 그런 갈증과 아울러 이 영화가 본인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될 것 같은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효정 씨께는 이제 아까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험을 했는데 모험하길 잘했다 싶었다. 이렇게 두 말씀 하셨는데요. 그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다는 게 후반부에 드러난 캐릭터의 서사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2인극 형식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험하기를 잘했다라고 안도한 지점 과연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과 후반부는 명확하게 나눠졌었고요. 그거는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명확하게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중에서도 그 앞에 상황들이 어쨌든 사이코 드라마라는 설정 안에서 분명하게 그거를 선주 기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하는 거고요. 뒤에 그 부분은 제가 맡은 어쨌든 그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민이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가 이 일들을 했던 계기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본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나눠야겠다라고 한다면 앞의 모습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던 어떤 연기적인 부분이었다면 뒤의 모습이 본연의 영혼이 가진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이랑 그렇게 잘 얘기해서 그렇게 연기를 한 부분이고요. 더글로리 이후에 정성일 때문에 잘 된 게 사실 없죠. 근데 더글로리도 저 때문에 잘 된 건 아니고요. 좋은 작품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했던 작품들이 정말 저는 너무 제 기준에서는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도 저는 전혀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게 전란이 됐건 트리거가 됐건 지금 이 살인자 리포터가 됐건 좀 더 다양한 모습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펼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인자 리포트가 잘 돼서 또 대표작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은 모든 작품이 잘 될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 후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인자 리포트만큼은 정말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를 떠나서 정말 후회가 1도 안 남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조효정 배우님.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적 없는 형식의 이런 영화라는 것 때문에 어디 연기를 조금이라도 못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숨을 데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때문에 좀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내가 표현해내지 못하면 너무 구멍이 크겠다 영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모험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이런 저의 면모, 모습, 이런 캐릭터를 또 만날 일이 있을까? 좀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자이자 엄마로서 처절하게 끝까지 내려앉는 모습, 처음에 냉철한 기자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저한테 잘 안 오는 기회여서 모험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효정 배우님 전작으로 히든 페이스에서도 약간 밀실 스릴러를 보여주셨고 이번 작품에서도 약간 스위트 루이긴 하지만 좀 밀실 느낌이 나는 작품에 출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두 작품을 선택을 하신 것들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본인이 구현하고 싶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모습들 이 작품에서요? 예, 그 두 개의 밀실 스릴러를 선택하신 이유랑 본인이 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모습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히든 페이스를 선택했을 때도 전작 기생충에서 그때도 지하실 밀실이 나왔었지란 의식을 못하고 선택했었고요. 히든 페이스를 끝내고 이 살인자 리포트를 선택할 때도 그 밀실이라는 걸 크게 의식 못하고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그 밀실이라는 공간에서 주는 긴장감 이런 게 계속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중점으로 막 포인트로 보고서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낀 건 아무래도 배우들은 본인이 여기서 하는 캐릭터 그리고 영화에 사는 이야기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게 배우들은 늘 있으니까요. 다 다르게 좀 선택하고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좀비스타일 정도가 500만 원 넘어서 좀 활력을 좀 주고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 영화로서 이제 극장에서 영화들이 선보일 때 이 작품을 관객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걸 꼭 극장에서 봐야겠다, 그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통적으로요. 그다음에 감독님께는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냥 사소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니 배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소니 배급으로 이렇게 보는 걸 좀 저는 편하게 보지 못해서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배우님부터. 극장에서 봐야 하는 네. 일단 영화니까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 형식의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밀도감이 극장에서 봤을 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많이 또 이제 좀 진체된 많은 이 영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보시면 말씀하신 그 저희 샌드 리포트 스릴러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되게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상혜 배우님.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봤어요. 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될까? 요즘은 너무 OTT도 금방 나오고 내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는 뭘까? 재밌으면 먼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극장에서 먼저 오픈을 하고 개봉을 하니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극장이라서 것 같고 거기에 부합하게 저희 영화가 재밌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건, 맛있는 건 빨리 먹고 싶듯이 재밌는 건 빨리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한 공간 안에서 인터뷰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은 관객도 내가 저 지금 스위트룸에 같이 앉아서 이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영화적인 체험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시간이라는 게 극장에서 볼 때가 집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다른 잡념 없이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2시간 동안 이 기자와 연쇄살인범 인터뷰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적인 체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예, 저도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지 앞으로도 제일 많이 봤을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편집실에서도 보고 녹음실에서도 보고 하물며 저희 집에서도 보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기기들로 봤고요. 뭐 노트북, TV, 핸드폰, 다양한 기기들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사할 때 체감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집중력이라는 게 여타 공간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라는 건 당연히 영화관에서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약간은 영화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소니 코리아가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 저도 사실은 소니코리아가 한국 영화를 직접 제공 배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예, 그만큼 저희 영화를 좋게 봐서 돈을 투자하고 배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인터뷰 형식이라 보통의 영화는 보통 다 영상 장면으로 보여주려는 게 많은데 좀 인물들 대사로 풀어가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칫 누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떻게 풀어가려고 디테일 부분 보완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성일 배우랑 조여정 배우의 약간 연기 차력쇼 같은 느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놈만 팬다는 것처럼 연기 다듬이질 많이 당하신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같이 연기하시면서 또 촬영하시면서 두 배우분께 감독님 많이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감명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두 배우분께도 서로 같이 마주보면서 되게 가까이서 호흡하는 영화잖아요. 두 배우가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많이 감탄하게 됐다던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사로 많이 처리가 됐죠. 대사로 많이 처리되기도 하고 또 플래시백으로도 많이 처리를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적당한 유격을 찾기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배우들의 연기력을 일단 믿었습니다. 제가 보고 공부했던 영화들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이라든가 다양한 공간에서 어마무시한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그런 감독들은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간 안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대사, 한숨,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영화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방식들 그런 제가 보고 좋아했던 영화들에서 많이 레퍼런스를 얻어가면서 장면들을 찍으려고 했고요. 두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 같죠. 예.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던 부분은 두 배우 다 대본을 통으로 다 외웠다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 번은 마스터샷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씬의 시작과 끝까지를 이제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를 찍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인데 이제 오늘 12씬을 찍는다라고 해서 12씬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2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13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할 수도 있나? 싶어서 촬영 감독한테 카메라를 계속 돌리라고 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해서 찍었는데 진짜 한 15씬을 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의아한 거죠. 감독은 왜 계속 찍고 있고 배우들은 저걸 왜 다 외우고 있으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배우들한테 너네 혹시 이거 다 외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네, 소름 돋기야 먼저 조여정 배우님부터 서로 감탄한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정상일 오빠가 저보다 훨씬 조금 더 많으시긴 한데 아까 그 질문 주신 기자님의 질문에 약간 답이 될 만한 걸 지금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대사가 너무 많아서 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게 약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겁은 당연히 났고요.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 그때 처음에 초반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조명이 크게 2번 변하면서 다른 느낌의 공간으로 비춰지는데요. 초반 조명이 바뀌기 전 그 3분의 1 지점까지가 제가 영훈과 굉장히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솔직히 가장 힘들었어요. 그 기싸움 그리고 지지 않으려는 이 긴장감 이런 걸 유지하는 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나도 기자로서 지면 안 되고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고
그 3분의 1 지점까지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제작 발표 때 이야기했던 여기 진짜 이마 근육이 아플 정도로 너무 기싸움이 심했고 오히려 체력적인 게 가장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영혼에 의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약간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히려 영혼만 보면서 거기에 리액션, 반응 이렇게 따라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의지를 많이 하게 됐다. 정성일이라는 배우한테 어느 순간 그저 치료를 하는 선생님이니까 잘 따라가지기에 너무 리드를 잘 해주셔서 오히려 초반이 좀 쉽지 않았고 뒤에는 네, 전혀 다른 국면이었습니다. 네, 정성일 배우님도 조혜정 배우님의 감탄한 부분. 뭐 매 순간 감탄했죠. 사실 대본 대사는 사실 뭐 어이가 없네. 편집된 부분을 또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대사량은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난 맨정신으로 지금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이 대사량을 주는 건가? 그래서 통으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야지 끝까지 뭐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왜냐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촬영 전에 어쨌든 다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간중간 어쨌든 우리 태연 배우가 나오시면 너무 고맙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근데 어쨌든 외운 거랑은 다르게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갔었어요. 그래서 조혜정 배우가 해준 선주 때문에 변주가 많이 됐었어요. 영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쳐주고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 때 그 영혼이 변화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어떤 대사 톤이나 그런 제가 좀 더 힘을 주고 뭐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여정 배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 계산적으로 제가 끝까지 뭐 끌고 갈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배우도 아니었고, 그 현장에서 모든 순간 내 신 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걸 정말 받은 후에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맙죠. 뭐 본인은 저한테 의지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묻어갔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파트너죠. 네. 정성일 배우님 감독님 어이없게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나갈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해주셔도 네, 서로 죽을 뻔했네요. 네, 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그 감독님과 김태환 배우에게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연기, 밀도 있는 연기 외에도 카메라 워크나 조명이나 그 음악 같은 것들이 좀 다채로워가지고 리듬감이나 텐션이 확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태환 배우는 첫 주연작 소감이랑 그리고 혼자 연기하는 게 지금 힘들지는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밀실 스릴러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의 캐릭터로서의 공간, 그 방. 그래서 그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예술품들도 다 작가님한테 이제 수급을 해서 적절하게 다 섞어서 믹싱을 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조명을 바꾸고, 또 그것들에 맞춰서 오브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벽난로라든가 뭐 조명등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경우는 모든 감독님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출을 할 때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몇 박에 뭐가 나와야 되고, 몇 박에 대사가 나와야 되고, 몇 박에 한숨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리딩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를 하듯이 하고 막 해갖고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었는데 예, 원래 제가 하는 연출법이 약간 박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음악 감독님한테도 제가 뭐 3박 쉬고 들어가 주세요 뭐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예,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 좁은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그 스위트룸을 어떻게든 더 드넓은 평원처럼 보여주고 또 가끔은 감옥처럼 보여주고 마지막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뭐 언젠가는 얼음 빈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서 미술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음악 감독님, 촬영 감독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몇 날 며칠을 밤새고 같이 고민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네. 저는 영화로서 첫 주연 배우인데요. 저는 사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됐는데 오디션의 합격 여부를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다음에 벅찹니다. 그래서 네, 기분은 그랬고요. 혼자 촬영했던 사실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평면에 제가 임의로 찍어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현장에 계속 와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감독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상우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제가 무전기로 지금 벌떡 일어났다. 천천히 걸어간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스위트룸 상황을 제가 무전기로 이렇게 연기를 대신해주면서 예, 둘이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이 외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가 아까는 사실 뭐 자리에 못 와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리에 항상 와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해서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들어서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네?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포토타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주연으로 데뷔하신 김태현 배우님부터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이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영화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성일 배우님. 네, 저도 주연이 처음이라서 먼저 진짜 너무 관심 갖고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하게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매번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작 발표회 때인가요? 그런 말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뭐 영화 보러 와달라, 요청은 많이 내달라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기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와주시고 영화 봐주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든 진심이 그리고 또 없던 형식의 새로운 형식의 영화라는 그런 매력이 많은 극장 관객들을 불러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야겠죠. 예. 살려주십시오. 네. 한국 영화를 살려내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저희 사균자 리포트가 할 수 있게끔 큰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분들이 등장하는데 중간에서 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같이 바라보겠습니다.